한낮의 토요일,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별 씨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한데요. 아, 미소가 예쁜 슬기 씨군요. 마주한 순간부터 웃음이 번지는 한별 씨와 슬기 씨.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소중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자주 보는 사이인데도 두 친구의 수다가 끊이질 않는데요.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은 20살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제일복지대학에 다니고 있는 21살 김슬기입니다. 저는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1살 송한별입니다. 서로 계속 자주 연락 주고받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어요. 네. 네, 방학 되면 그때 자주 만나요. 학교 끝날 때. 자꾸 내 말 하고 있어요. 두 친구의 모습에서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슬기 씨는 2년 전 처음으로 SGI를 알게 되었는데요. 신심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한별 씨였습니다. 슬기 씨가 좀 최근에 그때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줄 테니까 그럼 같이 나랑 어디 좀 좋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제가 끌고 갔어요. 고데기 줄 테니까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이 뭐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갔었어요. 고데기를 기대하며 경쾌한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어느 가정집. 여기가 좋은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한별 씨가 말한 좋은 곳은 바로 좌담회였습니다. 학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진 못했지만 슬기 씨를 좌담회에 초대하기까진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한별 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랑 좀 옛날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바꿀 생각이 많고 이 친구도 신심을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힘든 일도 이렇게 숙명 전환하면은 또 이렇게 저처럼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게 됐어요. 약속대로 한별 씨는 슬기 씨에게 고데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후 한별 씨는 슬기 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별 씨가 친구 슬기 씨에게 진심을 말하기까진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그동안 절복을 했던 다른 친구들처럼 슬기 씨와도 멀어질까봐 속상하고 두려웠습니다. 오직 슬기 씨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상하고 두려운 작은 마음은 뒤로 하고 비로소 진심의 기원을 시작했습니다. 슬기 씨가 꼭 행복해질 수 있게 기원을 했고요. 제 진심이 정말 통했으면 좋겠다.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문의 문자도 되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별 씨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슬기 씨와 한별 씨는 뜻밖의 일로 다시 우정의 연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도 좀 안 좋은 사고로 갑자기 연락도 안 되게 어디 가셨다가 한동안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울었죠. 내가 왜 이 정도로 비참하게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별이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힘들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고 네. 점점 더 집이 더 안 좋아졌다가 그 학교가 그 대학교 때 추가 합격이 난 거예요. 근데 100원짜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대화해보자고 그랬어요. 네. 보좌님과 대화를 하면서 100일 동안 꾸준히
진짜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울면서 많이 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입학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기원 속에서 꼭 대학에 진학해 꿈을 펼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곁에는 슬기 씨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기원해주는 친구 한별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만큼 저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다리날까지도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기원을 했어요. 그때. 입학 등록 마감을 몇 시간 앞둔 다급한 상황.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은 계약이 성사됨으로 인해 등록금이 마련된 것인데요. 그렇게 꿈만 같던 슬기 씨의 대학 진학은 행복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마련되는 상황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지지 않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두 사람. 이제는 여자부로서 또 대학부로서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남의 이렇게 등불을 밝혀주면 저의 등불도 뭐 자연히 밝혀진다고 슬기 씨를 위해서 기원해야지 해서 기원하고 같이 새 출발을 하니까 더 특별한 추억? 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저희 둘만의.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이렇게 행복을 살게 기원해주는 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큰 희망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행복이라는 그림을 함께 그려갈 두 사람.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40대 그때쯤이면 전여분이 될 텐데 그때 장년부가 아니라 부인부야. 부인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도 데리고 가서 신심을 하면서 그리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손잡고 누가 나오나 나를 빼먹었어. 한별 씨와 함께 같이 신심을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원 회우가 함께한 가운데 강서권에 바자회 부원회가 열렸습니다. 바쁜 와중에 열띤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희수 남자부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남자부 회우가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9255 연락처를 받자마자 서둘러 회관을 나서는 김희수 부장.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걸까요? 항상 치면 울리는 분이라 매일 저녁이면 저한테 항상 활동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활동을 부탁드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남자부 회우의 집 앞. 예, 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회우와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그때부터 진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진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히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의 진심의 대화가 회우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이렇게 공항 지역에 행복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남자부가 탄생했습니다. 전화를 드릴게요. 그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뭐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 좀 약간 좀 짐신되게 얘기를 들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알려주려고 이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진심이 좀 많이 느껴져서 카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확신과 진심의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조직 속에서 행복의 연대를 넓힌 남자부는 어느덧 5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신심에 대한 확신과 지치지 않는 활동력, 그리고 따스한 인간미까지 갖춘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김희수 부장.
하지만 그도 고민이 많은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면서 학교 공부가 너무 싫어. 그러다가 이제 유급을 제가 당한 거예요. 유급당하면서 이제 군대로 도망을 갔죠. 뜻대로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것은 바로 신심이었습니다. 저희 선배 간부님들이 찾아와서 개인 그런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창제에 나와서 같이 연찬도 하고 스피치도 보고 그러는 속에서 아, 신심은 정말 자기 누구나 다 부처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대학 생활에 다시 적응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원과 노력으로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위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공덕받았던 게 제가 그 장학금을 이제 2번을 받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졸업식 날 부모님이 이제 보는 앞에서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표창장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 이 신심 대단하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신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함은 스승에 대한 보은의 마음으로 그리고 용기의 행동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신심을 통해서 바꿔내가는 과정 속에 저 역시 아, 이 불법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알려나가고 싶다라는 진심과 확신에 차서 행동을 해나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되는 야근, 갑작스레 퇴직한 동료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짜내어 절복 활동을 해도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하던 외국계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기원했던 게 내가 받았던 공덕과 확신에 대해 학회와 선생님께 보은해 가겠다. 직장 변혁을 통해서 더 많은 멤버들을 만나고 신심을 알려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도전했던 게 이런 결과를 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격려하며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절복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세심하게 차려주는 그런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선구에 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행동대장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밤, 오늘도 그는 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꾸준한 절복 활동에 나서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우에게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기까지의 도전을 이야기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김희수 부장.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는 회우의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용기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한 명의 행복의 연대를 만들어가며 절복의 파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항상 용기가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신심에 대해서 전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용기 있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숙명이 있다. 그걸 바꿔내고 인간혁명을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절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절복이란 행복의 문을 여는
용기의 두드림이 아닐까요?